노랑dum이야. 괜찮아. 잠깐만. 네, 객석에서 오니까 여기 기분이 들어올 때마다 그렇죠. 너무 민망해요, 진짜. 네, 오늘 관객분들께 인사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수인 역할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야구소녀가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지브리를 하게 되니까 저도 감회가 새로운데 배우님께서는 좀 섭섭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또 기자님이 개봉지 기념 다치지 않았고요. 의자가 약간 접혔어요. 아, 의자가 고장난 의자인 거 아니에요? 저 일단 제가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브이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넘어지는 관객은 저만 본 것 네, 다행인 같아요. 것 같아요. 이렇게 의자가 접힌 건 저도 처음이에요. 저는 끝나고 엄청 놀리고 싶으신 아, 네. 마음이 그래도 배우님은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 분들은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배우님 보고 계셨을 것 지금 같고 확장돼서 하고 싶은데 네, 좀 참고 있거든요. 한번 시원하게 오시면 아, 네. 네, 괜찮아요. 네, 여기로 무슨 얘기 앉으시는 게 아니 제가 좀 성인 얘기 나올 것 같고 네. 무슨 얘기 하다 말았죠? 아 제가 처음에 지구에 맞아요, 맞아요. 네, 있었던 김현미 기자님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구를 하면서 넘어진 건 처음이시죠? 아 처음이죠. 이렇게 의자가 고정난 건 처음이에요. 어디다가 이거를 컴플레인 걸어야죠? CGV에. 아무튼 네, 진짜 현미 기자님이 개봉 기념 GV를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GV인데 어제 또 기분 좋은 소식을 들은 게 저희가 3만 명의 관객 확인을 또 하시는데 네. 3만 명의 관객이 들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또 기분 좋게 마무리 GV를 하게 돼서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너무 제가 무슨 슬래스틱 쇼를 한 것 같아요. 배우님 기분 좋으시라고. 네. 아니 저 처음에 제가 약간 기분이 좀 나름 마지막 GV라 좀 센치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배우님은 안 그래요? 센치하시다고요? 저는 또 딱히 센치한 기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의 이 흐름에 만족하신 상태예요? 뭐 야구소녀에 대한 네. 사실 제가 관객분들한테 이번에 야구소녀 홍보를 진행하면서 좀 더 특별한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 뭐 맥이나 다른 뭐 작품들 홍보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의 시기에 관객분들이 극장을 찾아주시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느 때처럼 그냥 똑같이 극장에 와서 관객분들을 보고 그러는데 되게 특별히 더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이번에 홍보 진행하면서 좀 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며칠 전인가요? 한 이제 일주일 됐나?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연 배우가 본인의 인스타에 심야에 되게 센티멘탈한 글을 하나 남기셔서 저도 보고 되게 놀랬거든요. 원래 그런 감수성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돌아왔나 보다 그날. 네.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세요? 대충 혹시 써오셨어요? 네, 이거 좀 읽어.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감동이 있었어요. 여기 제가 따로 발췌를 해왔는데요.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 어른이 되면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주수인보다 한참 못한 저를 주수인이 되어 연기하면서 잠시나마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 뒤에까지 읽어야 돼요? 네, 이거 전 여기가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여 혼란한 새벽 주수인으로서 받은 응원을 여러분 각자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발췌한 이유가 그 하나의 포인트는 정말 많은 응원을 받잖아요. 뭐 무대 인사를 다니면서도 뭐 인스타를 통해서도. 그런데 그것들을 관객 여러분들이나 팬 여러분들에게 각자 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진심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감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문장을 보고.
그때 굉장히 너무 센치해졌었던 것 같아요. 또 비웃으세요. 그 영화 개봉하고 나서 영화를 못 보고 있다가 그날 행사 전에 또 봤는데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었고 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받는 응원과 사랑 같은 거를 생각해보니까 저는 돌려드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딱히 그냥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제 어떤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릴 수 있는 것밖에 뭔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SNS에라도 좀 몇 자 적었던 것 같아요. 저도 방금 배우님이 말한 것처럼 배우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연기, 좋은 작품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한다는 게 꽤 큰 울림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오픈 채팅방 제가 보고 있는데 센치한 주영님이 들어오셨고 언니 존재만으로도 보답이에요 라는 되게 감동적인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제가 아까 엎어지느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오픈 채팅으로 진행되고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조금 먼저 하고 조금 이따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이 문장도 보면서 아 주영 배우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던 게 어른이 되면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주수인보다 한참 못하다. 그리고 그런 주수인을 연기하면서 잠시나마 본인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말에 좀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인을 평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요? 누구나 그렇듯이 본인에 대한 생각들은 되게 부정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순간들도 물론 살아가면서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그러면서 보내는 것 같거든요. 아직 한참 너무 모자란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사실 오늘 마지막 GV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선물 대방출쇼 같은 느낌으로 우리 GV가 끝나기 한 10분, 15분 전부터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쵸? 네. 어떤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죠? 저희 야구소녀가 책으로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따끈따끈한 신간을 사실은 이게 선물로 준비돼 있었던 게 아니라 저에게도 2권을 출판사에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전 한 권만 있으면 되니까 한 권을 관객 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사인을 해서 준비를 해놨어요, 한 권을. 그리고 그 주수인 사인볼이 굉장한 인기더라고요. 제가 저희 홍보 한 거의 첫날 초반에 사인볼 100개를 손수 다 해놨었는데 그게 또 몇 개가 남아서 한 3개 정도 사인볼 3개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인 포스터 8장 그래서 지금 한 10개 넘는 경품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무대 인사 같은 거 하실 때는 제가 알기로 이렇게 좌석 배치도를 보고 이렇게 뽑아서 임의적으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실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분들께 좋은 선물을 할 수 있을까 머리를 좀 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그 시간도 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GV라서 아마 영화를 이미 다 보신 분들이 오셨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세요? 이 정도면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1? 네, 5분의 1 정도. 네.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셨고 아마 GV도 보셨고 주영 배우님도 워낙 많은 GV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야구소녀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주영 배우님에 대한 이야기, 이 영화를 하시고 또 홍보하시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초부터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데 사실 그때 주영 배우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한창 찍고 있어서 큰 체감을 그런 코로나 블루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영화가 이제 개봉되고 극장을 다니면서
보여지는 풍경들이나 뭐 극장 스코어라던가 이런 걸 보면서 영화인으로서도 좀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코로나 블루는 좀 이 코로나가 약간 생계나 어떤 직업적으로 타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뭐 물론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촬영이 예정돼 있던 게 뭐 엎어졌거나 미뤄지거나 뭐 이런 전반적인 풍경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요. 딱 체감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가장 크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아쉽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극장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극장에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2번 정도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었던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개봉하는 영화 자체 수도 너무 적어졌고 그리고 또 극장에 실질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저한테도 일상이 확 바뀌게 되면서 좀 뭐 코로나 블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취미가 사라진 느낌이 되면서 되게 아쉬웠던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3만 1,300명 정도? 500명 정도? 네, 아까 네. 31,300명 오늘 네, 네. 그 정도로. 그 관객 수가 뭐 상업 영화에서 봤을 때는 적어 보이는 관객 수겠지만 저는 엄청난 힘이 있는 느껴지는 관객 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영화 기자로서 야구 소녀를 보러 와주시는 관객들 보면서 또 힘이 났었거든요. 또 SNS에 올려주셨었잖아요. 야구소녀를. 네, 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생각해요. 그 예전에 우리가 독립영화가 1만 넘으면 막 파티를 했던 것처럼 그 정도로 힘든 걸 체감하고 있는 요즘 시국이었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사랑이라는 거를 되게 체감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저도. 네. 그 주수인 선수께서 영화 마지막에 물론 관중들은 없지만 텅 빈 마운드에 서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딱 둘러보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그때 거기 서보면서 압박감을 경험해 보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수인이 이런 데서 이런 무대에 서서 공을 던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배우님이 이번 영화에서 원탑 주인공이었잖아요. 사실 많은 부분들을 끌고 가야 되는 역할이었고 또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어떤 부담이나 중압감 같은 것들을 이렇게 홍보까지 진행하시면서 느꼈던 점들이 있나요? 사실 이번에 야구소녀를 개봉하고 홍보를 진행하면서 저와 뭐 배급사 식구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냥 모든 이 홍보를 진행하는 분들의 생각이 좀 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기에 개봉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이고 하지만 지금 모든 다른 개봉한 영화들도 마찬가지이듯이 언제까지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6월 중순 정도에 개봉하는 게 그렇게 또 최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일단은 좀 스코어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영화를 지금 시기에 오히려 좀 더 힘드실 관객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어떤 응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라고 좀 선보이는 느낌? 선물을 드리는 느낌? 그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좀 지금 같은 시기에 주수인의 이야기에 그 야구소녀 이야기에 많이 좀 힘을 얻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로도 스코어보다는 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센치한 주영님께서 정말 선물 받은 느낌이었어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지금 주영 배우님 얘기 듣다가 주영 배우님의 매력 중에 하나가 또 엄청 큰 매력이죠. 저음의 목소리잖아요. SK 와이번즈 구단윤주님께서 저음이 매력적이에요. 고음 연기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꽤 발랄한 그런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제 기억에는
꽤 발랄함이 딱히 고음이어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캐릭터적으로 조금 그런 좀 더 진중하고 차분함과는 좀 거리가 먼 캐릭터를 좀 해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 느꼈던 게 기본적으로 약간 목소리가 낮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깨발랄을 떨어도 잘 안 되나요? 조금은 그게 다야 이런 느낌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되게 깨발랄했던 거거든요. 특히 이제 광고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는 조금 더 하이톤의 목소리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조금 고충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최근에 요거트 광고를 찍은 게 있는데 그거를 후시 녹음을 하러 박수를 갔어요. 치세요. 박수를 왜 치세요? 네, 그거를 후시 녹음을 하러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멘트 같은 걸 녹음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뭐 발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을 때 되게 막 뭐라고 해야 되죠? 러블리하네? 좀 러블리라고 표현했었어요. 네네. 러블리하게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러블리하게 했는데 또 좋아하시긴 했지만 약간 제 스스로도 좀 이게 잘 한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미묘하게 그런 광고 영상에 녹음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한 2톤 정도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는 좀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사실 들어보시면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은 게 배우는 캐릭터 분석을 하고 늘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을 변주하려고 하지만 본연에 가지고 있는 육체에 갇혀있기 때문에 또 완벽하게 변신할 수가 없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우가 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광고도 하면서 다양하게 변주되는 걸 보는 것도 관객으로서 재미있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주영 배우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작품 준비를 할 때 막 집요하게는 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준비했다는 느낌을 주고 싶지 않은가요? 약간 천재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 네. 저는 제가 진짜로 별로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배우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정도의 어떤 노력이나 접근 방식은 그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제가 우연히 그 대본 분석 노트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예전 뭐 꿈의 자인의 지수도 있었고 이태원 클라스의 마현이도 있었고 수인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새로 할 뭐 그런 작품 이런 인물들도 있는데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스타의 성향 자체가 분석적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제가 영화를 분석할 때처럼 캐릭터를 분석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신선했는데 시나리오를 그렇게 딱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뭘 먼저 해체해보고 분석해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캐릭터에 접근하기보다는 시나리오를 먼저 해체해봐요. 네. 씬별로 해체해보고 이 씬에서 내가 맡을 캐릭터가 해줘야 할 방향들 이 씬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성 같은 것들 그런 것부터 먼저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캐릭터의 얼개를 만들기가 더 좀 수월했었던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전체를 먼저 보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연출자적인 마인드 두고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꿈이 연출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너무 아직은 제가 접근할 만한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경험을 쌓은 후에 그게 네. 뭐 몇 년 후가 됐든 여기에 주영, 여심, 훔쳐 주영 맞죠? 주영 여심 혼자 주영을 님께서 공부한 티 별로 안 내지만 매번 전교 1등하는 느낌인가요? 라고 쓰셨는데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저는 한 번도 전교권에 들어본 적은 없고 항상 좀 그냥 중상위
위권에 머무르는 좀 애매한 수준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논술로 대학도 가셨었잖아요. 네. 네. 굉장히 저는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엘리트적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엘리트요? 네. 논술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민망하네요. 네. 하지만 또 체대 출신이라는 반전도 있고 다양한 매력들이 있는데 그 대본을 받아서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을 향한 설득력인지 어떤 부분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거를? 그 대본을 받아서 분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려고도 하고 그 노트를 보니까 관객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득력? 네, 그런 것들을 보시는지. 어쨌든 이 캐릭터는 배우가 만드는 거지만 저는 어쨌든 뭐 영화를 찍든 드라마를 찍든 어떤 캐릭터의 존재 이유는 보는 사람들이 그 캐릭터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떤 캐릭터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들 그게 다 관객들한테 전달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캐릭터가 작품의 결과 다르지 않게 잘 받아들여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분석적이고 좀 동물적인 것과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수인 야구 선수 역할을 맡았는데 게다가 천재 소녀라는 별명이 있는 야구 선수인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작품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잘했다라고 일단은 다 입을 모아서 하시고 야구를 뭐 그렇게까지 잘 알지 못한 제가 봐도 충분히 저는 리얼리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작 마운드에 서서 공 던지고 연습할 때보다 뭐 그냥 가방을 메고 걸어간다던가 평소에 그런 움직임? 행동 같은 것들이 진짜 야구선수 같다고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디테일들까지 다 어떻게 신경을 쓰셨는지. 그런 거는 씬별로 어떤 도움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근데 그런 게 저는 되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앉아있는 자세라든지 뭐 그런 엄청 사소한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앉아있는 씬이다 그러면 어떻게 앉아있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게 접근해보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작품이 시작돼서 그 캐릭터를 내가 입으면 조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만 조금 틀을 잡아놓으면 딱히 계산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조금 이미 내가 주수인이다를 스스로 믿을 수 있으면 조금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도 어린 친구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걸을 것이다, 이런 행동 거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 나이에 관한 거는 좀 말투를 생각했었어요. 네. 좀 말투에서 많이 판가름이 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 말투나 시선 처리. 네. 좀 사람의 눈을 이렇게 어린 친구가 똑바로 보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엄마랑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도 좀 대부분 엄마랑 하는 씬이 또 혼나는 씬이니까 엄마를 똑바로 보고 있다기보다는 되게 피하고 있는다든지 이런 디테일들을 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는 거랑 피하면서 하는 거에는 감정이 다르니까. 근데 그에 비하면 최진태 코치를 볼 때는 노려보는 느낌이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 자신이 뭔가 누군가에게 대항하는 느낌을 줄 때, 뭐 최진태 코치도 그렇고 그 야구가 서커스인 줄 아냐라고 말하는 그 진태 코치의 그 동료에게도 네. 그렇고 엄청난 정의가 느껴졌죠. 네, 자신이 뭔가를 표현하거나 뭔가 대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오히려 되게 똑바로 봤었던 것 같아요. 밤만주님께서
주영 배우님도 엄마랑 싸우시겠죠? 이런 질문을 하셨고, 또 YJ님께서 최대 제약 중에 연기 쪽으로 전과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 결정에서 두려움은 없으셨는지, 주수인 선수와 같은 확신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마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저도 좀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막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가 딱히 어렸어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가 제가 전과했을 때 20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저 자체가 뭔가를 새로운 거를 해보려고 할 때 내가 그거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별로 뭐랄까요, 두려운 건 생각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연기라는 것에 제가 너무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고, 저거를 일단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직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뭐 내가 이거를 바꿨는데 잘 안 되지 않을까, 내가 안 바꾸면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건 제가 최대 아무런 미련도 없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도 전과를 하고 부모님한테는 통보하는 식으로 네. 말씀하셨다고 했죠. 왜냐면 전과 신청을 하고 뭐 면접을 보고 뭐 그때 연기를 실기도 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했는데 혹시나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있었어요. 붙으면 얘기하려고. 네. 그래서 그냥 다 질러놓고 전과가 돼서 그때 얘기를 했었죠, 엄마한테. 사실 여기서 이 영화에서도 수인이와 어머니의 갈등이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서사에서 실제로 그 주영 씨 부모님들도 처음부터 막 배우를 지지해 주시고 적극 밀어주시는 그런 쪽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일을 하게 됐을 때 엄마가 더 일찍 그냥 시켜줄 걸 그랬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그 계기가 뭐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죠?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그냥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뭐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저 TV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 어린이였나요? 그 정도까지 미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냥 되게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도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뭐 음악 프로그램 보면서 막 따라 추고 뭐 이런 것도 너무 어릴 적 동영상들이 너무 많고, 네. 그냥 그런 걸 보고 엄마가 그냥 너 네가 조금 더 일찍 네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좀 더 어릴 때 시작했으면 지금처럼 잘 해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거든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이제야 조금 이 위치 정도에 와 있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왜요? 말하고. 왜냐면 제가 너무 이른 나이에 예를 들면 뭐 청소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0대 초반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뭐 이쪽 일을 시작을 해서 남들이 봤을 때 뭔가 큰 성공을 이루어서 그랬다면 저는 빨리 지쳤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별로 안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나이 정도에 요 정도 온 거 이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수인 나에게와 수인 언니? 왜 한글을 못 읽으세요? 너무 비슷한 단어가 연결돼 있으니까 주수인 나에게와 주수인이가 뭐죠? 네. 이렇게 이거 읽어봐 주세요. 그런 거침없는 선택 때문에 지금의 이주영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네. 네. 앞으로 직진만 하시겠다. 야구소년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걸 거침없이 선택하는 모습이 주수인과 닮은 것 같다. 네, 이런 부분은 저도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수인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타고난 재능, 성실도, 그리고 느려도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잘하는 걸 할 것인가, 못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소윤이를 보면서 그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새롭게 생각해보게 됐는데, 배우님은 배우로서 자기 자신, 내 약점과 강점, 어떤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고 있는지. 배우로서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해보세요. 얘기해보자면 네. 너무 듣고 싶어요. 네. 어쨌든 배우는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보여져야 하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네. 하드웨어적으로 좀 남들이 봤을 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뭐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제 목소리가 완전 컴플렉스였거든요. 왜 너무 낮아서요? 네, 그리고 어릴 때는 그냥 뭐 별것도 아닌 걸로 놀리잖아요. 근데 막 친구들이 막 남자 목소리가 너무 낮다 이러고 놀리니까 그게 좀 어릴 때는 싫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배우를 하면서는 뭐 이게 단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장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키가 너무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은 배우를 하면서도 저는 제가 한 3cm 정도만 더 컸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근데 스타일적으로 네. 완성될 수 네. 있도록. 네. 근데 또 그게 또 배우를 하면서는 또 장점으로 작용될 때도 있고 또 모델이나 이런 것과는 또 조금 다르니까요. 네. 단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네. 너무 거만해 보이지만 네. 그런 뜻보다는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나 뉘앙스로 어느 정도 어떤 것을 갖고 갈 수 있는지 아니까 그 이상의 노력을 할 때는 더 뭔가 제가 더 배로 노력이 들어가는 것 같고 시간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본인의 연기를 보실 때 진짜 세밀하게 보는 편이잖아요. 되게 옆에서 가끔 보면 가혹하다 느낄 정도로 뚫어지게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배우 연기도 사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뭔가를 막 얘기를 하곤 하는데 어떤 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좀 모순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추구하는 거는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작품 안에서 어떤 캐릭터 하나가 튀어버리는 거는 전 좋은 연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예를 들면 제가 야구소녀에서 주수인 역할을 했다고 해서 만약에 주수인 나 혼자만 너무 돋보이려고 한다든지 다른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관계성을 생각하지 않아서 뭔가가 튀어버린다거나 이런 거를 제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볼 때 그리고 어떤 배우의 연기를 볼 때 저 배우가 저 역할에 어느 정도 잘 스며녹아 들어있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게 또 배우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좀 그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 정도의 그런 수준의 뛰어난 연기를 펼치는 배우는 아니지만 공부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다른 사람들의 연기를 그쵸. 또 보죠. 네.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티모시 샬라메를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 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우로서 어떤 부분이? 그 배우는 그냥 모든 박자가 다 정박인 느낌이에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 기대한 거, 어떤 기대한 거를 딱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저는 사실 콜미 바이 어 네임을 처음 극장에서 보고는
그렇게 어떤 큰 감명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딱 하나 그 엔딩씬에서 티모시 샬라메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거의 몇 분 동안 보여줄 때 저 배우는 저 영화 안에서 저걸 해낸 것만으로도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에는 표정이나 그런 걸로 스크린 바깥으로 뿜어 나오는 어떤 기운 같은 걸로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게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그 티모시 샬라메라는 배우한테 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차분하게 이주영 배우님의 배우론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저는 배우를 많이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볼 때마다 신기하고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많은 분야가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유연하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또 감수성도 풍부해야 되고 또 지성도 있어야 되고 저는 대단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제가 이 질문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 이주영, 처돌이 김주영 씨께서 이름이 주영 씨인가 봐요. 네. 이거 너무 궁금하다고 연기를 할 때 내적 자아가 강하면 여러 역할에 대해서 이익과 전환이 힘들 것 같은데 주영 언니는 자아가 강한 편인 것 같은데 어떠신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 없으셨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자아가 강하면 그 강한 자아를 그냥 역할에 녹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충분히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요? 주수인으로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주수인이라는 캐릭터가 저는 뭔가 식물로 표현하자면 잡초 같은 느낌이거든요. 계속 밟히잖아요. 계속 밟히는데 네. 만약에 제가 거기서 밟는 대로 계속 밟혔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밟히는데 그게 마치 제가 저렇게 밟혀서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구나라는 인상을 줬다면 야구소녀의 결이 뭔가 확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불안한 채로 네. 따라가게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수인이에게 그런 인상을 부여해주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좀 더 밟혀도 계속 그냥 나는 해낼 거야라는 이미지를 좀 더 주고 싶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아닌가? 김주영님이요? 김주영님 연기하신 분이에요? 여기 단좀 써주세요. 제가 볼게요. 네. 그래서 딱히 내가 너무 자아가 강한데 내가 뭐 어떤 연기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자아를 죽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요. 그쵸. 그거를 그냥 녹여버리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되게 뭔가 좋은 강의를 듣고 있는 공짜로 듣고 있는 그런 기분이라 너무 좋은데요. 김주영님이 안 써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주영 배우님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구소녀 홍보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매체에 나가셨어요. 저도 다 챙겨봤는데 이번에 인생 영화 월드컵 한 거 보셨어요? 그리고 출비의 20권 명작? 이런 거 소개하는 걸 제가 볼 때 되게 영화 취향을 가리지 않고 장르 가리지 않고 시대 불문하고 많이 보셨구나. 그리고 대본에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대본 없이 즉석에서 그냥 영화 포스터만 보고도 그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영화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시국에 마스크를 끼고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되게 단단하게 묶여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각자에게 가장 영화에 미쳐 있었던 시기가 있을 거예요. 막 하루에 3편씩 보고 막 흥분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배우님한테는 언제였어요? 저는 확실히 기억나는데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뭐 전과도 하고 어느 정도 연기도 배워보고 내가 뭐 연극도 해보고 뮤지컬도 해보고 내가 만약에 지금 딱
한계를 정해서 그것을 파야 한다면 무엇을 할까? 막 이런 고민들도 되게 많이 했었던 시기인데 저는 영화라는 매체가 가장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안 본 영화가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것을 딱 안 순간부터 진짜 미친 듯이 하루에 3-4개 영화 봤던 것 같아요. 마구마구 먹는 네, 느낌으로. 진짜 그러면서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못 본 영화가 이렇게 많고 앞으로도 볼 수 있는 영화가 너무 많고 이런 게 엄청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CGV에서 아르바이트도 하셨었잖아요. 네, 미소지기. 그죠, 미소지기 너무 어울리죠. 근데 미소지기를 하면 영화를 볼 수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 그때 당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 미소지기를 하면은 뭐 매점 할인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한 달에 10편 영화를 무료로 카드로 미소지기 카드로 볼 수 있었어요. 그거를 한 달에 10편씩 꼬박꼬박 다 보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 만나게 된 감독이 있다던가 그 영화적으로. 저 엄청 기억이 나는 게 동수원 CGV에서 그때 당시에 러스트 앤 본이라는 예술 영화를 봤었거든요. 네, 자크 오데아르. 그때 그 영화를 보고 진짜 미쳤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화에 너무 매료가 돼서 이 영화는 그때 당시에 내 인생 영화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을 것 같고 저는 그 시기가 배우님을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화양연화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시기가 우리한테는 아까 김주영님께서 본인이 연기 전공은 아니신데 주변에 연기나 감독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리고 이런 것 좀 읽어주실래요? 네. 기자님 칭찬이 너무 이걸 저한테 읽으라고 시키셨는데 농담이야. 네, 기자님 질문들 너무 서로 제 입으로 좋아요. 읽을 수는 없어요. 기자님 진행 너무 좋아요. 기자님 진짜 명 MC시라고. 감사합니다. MC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아예 그냥 영화 프로그램 말고요. 네. 그 부러워야 하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들어와야 하죠. 네. 아까 질문 중에 저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장면을 배우님도 좋아하시는 장면인데 그 단단해지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장면 있잖아요. 동생한테 매니큐어 바르면 예뻐지는 게 아니라 단단해지는 거야. 이때 주수인은 이미 단단하게 스스로를 느꼈는지 그러니까 단단해지는 과정이라서 그렇게 말했는지 어떤 기분으로 연기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항님께서 네. 저는 사실 수인이는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가 봤을 때 단단해 보이는 거지 자기 스스로가 나는 단단한 사람이야라고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 매니큐어 그 정호가 건네주는 씬도 너무 좋아하고 그 동생 수영이랑 찍었던 씬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생각을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도 돼요? 네. 주수인은 지금 나아가고 싶은 대로 미쳐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단해지면 내가 공 더 잘 던질 수 있으니까 신나서 발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그 생각밖에 없고 저는 사실 수인이가 프로에 가고 싶어하는 것도 내가 계속 야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프로에 가는 거기 때문에 프로에 가고 싶은 거지 그거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좀 그런 맥락으로 수인이에게 접근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런 질문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기자님 유튜브 만들어 달라고. 이거 말고요. 기자님 영화 칼럼니스트로서 야구소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건 어떤 부분인가요? 네, 제 영화 얘기를 좀 너무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계속 생각해봤거든요. 저 이 영화 되게 여러 번 봤어요. 서독제 때부터 GV를 했었고 해서 되게 여러 번 보다 보면 어떤 관성에 빠지게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처음에 봤던 거를 계속 좋다고 느끼는 관성에 빠지는데 최근에 다시 보면서 느꼈는데 최윤태 감독님이 캐릭터 설계와 전략을 되게 쫀쫀하게 짜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끌려갈 수
밖에 없게 정서를 딱 만들어놨어요. 첫 번째 정서는 좌절. 그 좌절하는 인물을 어두운 복도로 출발시켜서 우리가 저 사람의 편이 돼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 옆에는 다 덩치 큰 남자애들밖에 없고 혼자 왜소한 체격의 주인공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출발부터 내가 저 사람의 편이 돼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딱 시작시키거든요. 그 굴곡으로 따라가게 만드는 그 캐릭터를 쌓아가는 전략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주수인 야구공님께서 두 분이 라디오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팟캐스트 할 것 같아요. 이거 공개해도 돼요? 모르겠어요. 그거 어때? 뭐 나올 것 같아. 네. 큰 이변이 없는 한 할 것 같아요. 네, 영화 얘기를 좀 나눠보는, 영화와 인생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네. 팟캐스트를 저희 둘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크게 싸우지 않는 한 아니, 사실 싸웠어도 할 수는 있으니까. 그쵸, 싸웠으면 네. 계약했으면 해야죠. 네, 돈 받았으면 해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 어이없게 그 광고를 하게 되어버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대에 올라와 있고, 저는 영화 기자라는 직업이고 배우라는 직업이지만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다들 영화에 미쳐있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지침이나 조언도 영화에서 얻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공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걸 말했어도 되는 건가라는 불안감이 엄습하는데 사인했어요? 계약서요? 몰라요? 저도 안 했는데. 네, 그거는 뭐 비밀로 해주신다고. 비밀로 해주시고 우리끼리만 아는 네, 걸로?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알겠습니다. 혹시 또 읽어보고 싶으신 주영 배우님과 기자님이 생각하는 수인이의 MBTI? MBTI. 요즘 MBTI가 화제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최근에 MBTI를 한번 싹 봤었거든요. 그런 성향들을. 그래서 막 저장도 해놨는데 이걸로 따지면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MBTI 그거 좀 아세요? E가 인싸고 I가 아싸잖아요. 일단 이거부터 하면은 아싸죠. 아싸죠. 네. 명백히 네. 아싸인가요? 명백히 네. 아싸죠. 그러면 S와 N이 있는데 S는 사실 뭐 감각이고 N이 직관인데 이걸 이타적, 이기적으로라도 하더라고요. 이기적이죠. 네, N일 것 같아요. 네, 이기적인 것 같고요. 그 그 T와 F가 있는데 T가 주관이 뚜렷한 사람, F가 남 눈치 봄. 주관 너무 T 아니에요? 그렇죠, T죠. 네, 이거 명백하게 T고 P가 게으르다. J가 계획적이다. J? J겠죠? INTJ? INTJ겠죠? 그거를 줄여서 뭐라고 하죠? 몰라요. 그렇게 부르는 게 있던데. 인티제? 인티제? 네, 그렇게 됐네요. 너무 해버렸다, 그쵸? 잘해버렸다. 준비한 것처럼 해버렸다. 제가 여기에 저장을 해놨거든요. 인티제라고. 근데 저 인티제 아닌 것 같다고. 어떤 아닌 것 분이. 같아요? 네. 이 질문도 좋네요. 이주영 죽도록 사랑해님께서 배우님을 봤을 때 수인이가 가장 안쓰럽거나 대견스러웠을 때가 있었나요? 안쓰럽거나 대견스러웠을 때 저는 그 트라이아웃 씬에서 그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사이에서 그렇게 힘들게 트라이아웃을 하고 있는 수인이 그 안에 그 고충은 얼만큼일까가 사실은 크게 트라이아웃 할 때 저한테 다가왔었던 것 같고 또 그리고 어쨌든 잘 해냈잖아요. 그래서 또 대견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었던 것 같고 그때 되게 수인이의 표정이 저도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약간 안쓰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되게 막 자기 할 거 다 하고 막 인사하고 그냥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딱히 기뻐하지도 않고 자기가 잘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뭔가 긴장이 너무 확 풀렸을 것 같고 그 하루가 되게 수인이한테
힘들고도 또 기다려온 날이지만 너무 힘들고 그런 날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던 GV 때 오픈 채팅방에 들어왔던 질문인데 그 질문이 너무 인상적이었어. 시간 관계상 못했지만 제가 따로 적어놨